네, 안녕하세요. 패시브 제로에너지 건축연구소의 박성중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월 에코 빌리지라고 하는 실제 진행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기술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물 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각 사용되어진 요소 기술들에 대한 특성들을 얘기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생태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물 개요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여지는 이 건물이 영월 에코 빌리지인데요. 대지 위치는 영월군 영월읍 동광로에 위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도처럼 주변에 아주 산세가 상당히 많아서 건물의 주향은 남향으로 배치되어져 있지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측에 어느 정도의 언덕이라든지 산이 좀 있어서 그로 인한 음영 요소들이 고려가 되어져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동측에도 산이 좀 있어서 그러한 동서측에 대한 음영 요소들을 건물 내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가 이 프로젝트의 주 또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해발 고도는 283m로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 위치되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건물에 사용되어진 성능들입니다. 벽체라든지 바닥 지붕, 창호에 대한 성능들은 지금 보여지는 열 관리율 표와 같고요. 마찬가지로 열 회수 환기 장치 효율 78%, 기밀 성능은 2회 정도 나와 있는 성능입니다. 그래서 총 난방 에너지 요구량은 24kWh, 24리터 정도 되고요. 냉방 에너지 요구량은 17kWh 정도 되어져 있는 성능입니다. 대지 면적은 17만 6천 제곱미터이고요. 건축 면적은 약 1000제곱미터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상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져 있는 전시관과 숙박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건물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건물의 주향은 남향을 바라보면서 실질적인 겨울철 태양에 대한 일사량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다만 동측과 서측에 보시는 것처럼 산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형태적인 측면들을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여지는 저 이미지가 초기 설계 현상 설계 때 당선된 내용입니다. 실제 당선된 프로젝트에서 예산 문제라든지 또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규모는 많이 축소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그림처럼 맨 위측에 있는 지금 전시 및 숙박으로 되어져 있는 건물동으로 해서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지하 1층 평면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 1층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현재 지금 전시관으로 운영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기계실입니다. 그래서 이 왼측에 있는 이 면이 단열이라든지 또는 기밀 성능을 확보해야 되는 단열 외피 라인으로 구획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단면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하 1층의 전시관을 포함을 해서 1층, 2층 숙박시설을 포함한 단열 외피 라인이 설정이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이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피 라인을 긋는 걸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열 외피 라인은 그 라인을 타고 단열재가 설치되게 되는데요. 단열재가 끊기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초창기 계획에서 가장 설계자들이 빠뜨리기 쉬웠던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 1층에 전시관하고 기계실하고의 사이에 있는 벽체입니다. 그래서 이 벽체 부분들이 단열이 좀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외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단계에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도와 기계실 사이의 부분에 지금 단열재를 좀 보강을 해서 거기에 따른 그 간접 외기 조건에서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설정을 잡았고요. 사실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남측으로 향하는 발코니 부위였습니다. 그래서 발코니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1층 그리고 2층 부분에 이제 발코니가 도출되어 있는 방식으로 계획이 되어졌었는데요. 그러한 그 초창기 디자인에서는 그러한 발코니와 더불어서 경사 지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사각을 가능한 한 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한 그 기울기 조건으로 해서 이 외피 라인을 잡았었는데 실제 이 그 기존 안과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변경된 안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설계 때 어떠한 내용을 검토하냐면 즉 그 경사 지붕으로 했을 때의 에너지 성능하고 그리고 평지붕으로 했을 때의 에너지 성능들을 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좀 에너지적으로 유리하게 나타나는지를 체크를 좀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평지붕 적용을 통해서 훨씬 더 단열 외피 면적이라든지 난방 에너지 요구량이 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사지붕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다락실을 좀 설정을 해서 그곳에 대한 기능을 좀 확보한다라든지 혹은 또 층고가 높은 어떤 실을 배정을 해서 뭐 숙박에 대한 그러한 그 사용률이 높게 만든다든지 뭐 그러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경사지붕에 대한 적용이 타당하기는 하지만은 실제 이제 요 그 발주처하고 이제 설계사무소랑 같이 협의를 했을 경우에 했을 때 여기에 따른 뭐 별도의 공간 구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밑에처럼 평지붕 방식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실제 설계를 적용을 할 때 이러한 경사지붕 요소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외피 면적이 많아지고 그로 인한 난방 에너지 요구량이 좀 증가는 되지만 그 실에 대한 이용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경사지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단계에서는 평지붕 변경 방향으로 내용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소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 그 이제 이 건물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대응 방법이 어떠한 게 이제 문제가 됐었냐면은 지금 그 북측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외단열 공법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열재를 그 적용을 해가지고 쭉 그 외단열 공법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뒤쪽 면도 경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토합을 견디기 위해서는 직접 여기에 벽체를 대서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토합을 견디기 위해서 이 단열재 설치가 외단열로서는 조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단열 건물로 좀 적용을 하든지 또는 별도의 열교에 대한 부분들을 또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조물을 뒤쪽으로 좀 빼서 얘가 토합을 지지를 하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외기 조건으로 해서 단열이 하단부까지 쭉 내려오는 방법으로 적용을 해서 에너지적인 성능을 좀 안정적으로 좀 확보하는 방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다만 그 동측과 서측 부분에서의 지금 보여지시는 것처럼 이러한 부위들은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외단열 공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그 북측보다는 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동측과 서측에 대한 부분들은 외단열 공법 그리고 단열재 안측에 이쪽 부분에서는 방수 작업을 했고 바깥쪽으로 최종적으로 드레인 보드를 설치를 해서 외단열 공법으로 완전히 감싸는 그러한 방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위들도 설계사랑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최종 적용안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이제 지금 보여지는 요 중단열 공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앞부분에 그 발코니에 대한 부분들을 목재 마감을 좀 통해서
상당히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예, 그러한 그 목재 마감을 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발코니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목재 머티리얼 마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장 적절한 솔루션은 중단열 공법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중단열 공법이 일반적인 공법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시공사가 선정됐을 때에도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공사를 할지가 가장 난감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이 도면처럼 메인 구조부가 있고요, 단열재가 있고 콘크리트가 있는데 맨 처음에 계획에서는 이제 이러한 부위를 일체형 타설 공법으로 적용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방법들은 실제 적용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왜냐하면 일체형 타설 공법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잡아주고 그 중간에 열교 차단용 발을 통해서 긴결을 시켜야 되는데 국내에 아직 이러한 열교 차단 발을 바로 쓸 만한 머티리얼들이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난공사가 되어졌는데요. 어떠한 방법을 적용을 했냐면 외벽 공사를, 요 구조체 공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단열 공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또 별도로 바깥쪽 마감 공사를 통한 마감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공정이 좀 더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적용했던 게 이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단열재를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드레인 보드를 댔고 거기에 다시 거푸집을 짜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다시 치는 공법으로 했습니다. 실제 이제 이러한 공법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는 이쪽 바깥쪽에 대한 콘크리트는 높이의 제한으로 각 층별 타설 공법으로 하지 못하고 또 한 개 층을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반절씩 해서 그래서 공정이 상당히 좀 길어지는 그러한 그 부작용은 있었지만 실제 공사에서는 해당하는 공법으로 해서 전면부를 다 중단열 공법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 사례입니다. 물론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하부의 구조물을 완전히 이제 끊어서 별도 구조물로 만드는 공법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구조팀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구조에서는 그래도 요 밑에 부분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단면들을 보시면은 위에서 또 잡아주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당하는 그 구조물을 좀 연결을 시키는 방법으로 맨 처음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하단 부위는 끊어지고요. 여기까지 끊어지고 그다음에 상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사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이제 저희가 설계 때에는 여기가 열교가 좀 발생된다 하더라도 콘크리트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 거기로 단열과 이쪽 지붕 단열이 해서 이쪽 열교는 발생하지만 지붕까지 중단열 공법으로 가기에는 좀 공사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 설계하고 협의가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지붕은 이제 일반적인 공법으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위에 이제 단열 보강이 이렇게 들어가는 공법을 했었는데 실제 시공은 이렇게 안 됐습니다. 실제 시공은 지금 왼쪽에서 보는 이 그림처럼 여기도 중단열 공법으로 다 적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그 시공사 분도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나름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 이제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지금 외장재가 저희가 목재 패널로 쭉 마감 공사를 한 방식입니다. 그럴 경우 이 마감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안에 보시는 것처럼 트러스를 다 짜야 됩니다. 근데 이 트러스에 의해서 트러스를 고정시키려고 하면은 다시 또 단열재를 앙카로 뚫고 지나가야 돼서 저명 열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적인 요소들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단열하고 다시 또 콘크리트를 쳐서 중단열 공법으로 이 부분들을 다 마감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부는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열교가 좀 발생이 좀 되어져서 단열 보강까지 하는 방법으로 최종 이렇게 공사 진행을 했습니다. 설계 때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시공적인 요소를 배려해서 이러한 공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실제 시공사들 입장에서는 뭐 금액이라든지 뭐 이러한 비용적인 문제도 리스크는 있지만은 어쨌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건물에 더
에너지 절감적이고 더 효율적인 대안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러한 그 공법까지 적용을 해서 건물의 더 품질을 확보하는 그러한 방안도 가능하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확인을 좀 했고요. 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외단열 공법입니다. 오른쪽 단면도에 보시면 그래서 보면은 단열재를 완전히 다 감싸는 공법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싸서 마감하는 공법.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요 북측면이고요. 요게 남측면입니다. 그래서 북측면은 단열재를 완전히 감쌌고 남측면은 이제 요 상부 얘만 연결이 되고요. 중단열로 끊어져 있고 그리고 단열 보강하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단열 보강하는 방법으로 해서 전체 그 건물에 대한 외피 성능을 충분히 확보하는 그러한 방안을 적용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중단열 공법에서 밑에서부터 상부까지 쭉 끊어져서 공법을 적용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 끊어져서 이 그 구조물이 앞으로 도출되는 구조물이 맨 상부와 맨 하단부만 연결되어지는 방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호입니다. 사실 요 창호에 대한 성능들은 제가 이제 설계 때하고 그다음에 시공 때랑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맨 처음 설계 때는 앞부분 단면도로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고 하면은 설계 때는 요 전면 그 발코니 창이죠. 발코니 창도 마찬가지로 틸트 앤 턴 방식의 시스템 창호를 좀 적용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뒤쪽도 시스템 창호로 적용하는 걸로 했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도어 창호를 했을 때 일반 그 숙박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이 출입문에 이 창호에 대한 사용이 낯설다 보니까 창을 꼭 닫거나 또 작동하는 부분이 서툴러서 오히려 사용자의 환경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 단계 때 건축사하고 이제 발주처하고 시공사랑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에너지 성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중창 슬라이딩 방식이 더 타당한 걸로 저희가 이제 좀 의견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측은 이제 틸트 앤 턴 방식의 시스템 창호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남측은 지금 보여지는 이중창 방식으로 해서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그 이중창 그 창호에 대한 그 선정을 위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에 대한 열 관리율 시뮬레이션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내부 측에서의 온도라든지 표면 온도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단열 성능, 기밀에 대한 사항들을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성능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재 선정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시험 성적서는 이제 그 시스템 창호에 대한 독일식 창호를 적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지는 유리 성능입니다. 그래서 유리 성능도 해당하는 유리에 대한 그 유리의 열 관리율 그리고 태양열 취득률에 대한 내용들도 각각 그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성능을 좀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어느 부위에 어느 로이 코팅이 들어가 있는지도 좀 체크를 좀 했고요. 이걸 통해서 유리에 대한 스펙을 규정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유리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용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중 로이 복층 유리의 경우에는 아르곤 충진 없이 그냥 에어로만 해서 공기층으로만 해서 해도 충분한 성능이 0.8 정도 좀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로이 3중 유리에서는 뭐 에어 아르곤으로 되어져 있는데 실제 적용했을 때는 다 아르곤 충진으로 해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호 시공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창호를 가지고 이제 벽체 시공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 중단열 공법의 창호에 대한 그 시공이라는 이러한 기술들이 국내에 좀 그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공법들이 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창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실내 측 기밀 테이프, 그다음에 실외 측의 투습 방수 테이프를 통해서 설치 부위에 대한 기밀 성능을 좀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시스템 창호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을 덮는 단열재가 덮거나 혹은 하단부에 단열재가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공법을 적용을 해야만 설치 열교를 좀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단열재로 내밀어서 시공하는 공법을 적용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요 그 이중창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시공 단계에서 이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각 디테일에 대한 검토들을 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공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좀 잘못된 공법이 적용이 됐는데요. 여기 단열재가 있으면 요 그 창 프레임은 단열재 어느 정도 앞까지는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창호 프레임의 하단 부위, 그러니까 그 밑부분이죠. 밑부분들을 단열재가 연결이 되어져야만 단열 성능이 좀 확보가 되어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이 안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실외고 여기가 실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 열교가 좀 발생하는 방법으로 공법이 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좀 한계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하단 부위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단 부위 같은 경우 지금 국내에서는 자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시멘트 벽돌을 싼 다음에 미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올리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열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그 1층 그 천장 부위에 단열 보강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열교 부위가 발생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미리 각 그 단열 보강을 통해서 해당하는 부위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례입니다. 기밀 테이프나 이런 것들은 실제 현장에서 다 이제 붙이는 작업으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밀 시공입니다. 사실 이 기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었는데 실제 이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되면서 별도의 기밀 자재를 이쪽 배관 라인에서는 좀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시공사 측에서도 뭐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레탄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 좀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능 자체가 이제 원래 저희가 뭐 이 건물 자체는 뭐 아주 뭐 제로 에너지 건물 수준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고 뭐 저에너지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방 뭐 3리터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뭐 어느 정도 좀 있어도 사실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러한 방식을 적용했을 때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1.7회 정도의 성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이러한 부분까지 이제 완벽하게 기밀 테이프 시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1.0회 정도 수준까지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기 부분입니다. 실제 건물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협의를 했고 또 그 시공자하고 또는 발주처하고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요 환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열애수 환기 장치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은 아예 이제 환기는 빼고 그냥 공기청정기를 하나 놓는 게 어떻겠냐라는, 또는 이 지역은 공기가 아주 청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별도의 환기 장치가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라든지, 환기 장치를 설치를 해도 결국은 사용은 안 할 것이다 라는 게 아마 대부분 의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단계 때는 환기 계획을 세웠어도 시공 단계 때 환기 계획이 좀 틀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 그 프로젝트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의 변경 없이 이제 환기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요구를 좀 했고요. 근데 그러한 이유는 아무리 주위에 공기가 좋다 하더라도 실내의 제실자가 거주하게 되면은 CO2 농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CO2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외부 공기가 유입돼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외기 유입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창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경우도 좀 드물고요. 그래서 그러한 베이스에서 오히려 열애수 환기 장치를 좀 적용해서 실내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게 또 요 그
건물에서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리서큘레이션만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신선한 외기 도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베이스에서 제실자의 쾌적성을 요구하는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타리형 전열 교환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량은 350 cmh로 해서 각각의 해당하는 풍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다 사전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용을 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환기 장치는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환기 장치들은 다 복도 측으로 다 뺐고요. 그래서 복도에서 건물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환기 장치의 온오프에 대한 모든 제어는 로비 1층 로비에서 건물 관리자가 일괄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각 제실자가 임의로 하는 방식보다는 전체 그 관리자에 의한 관리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좀 했고요. 그리고 각 실에 맞는 그 풍량을 좀 적용을 해서 실제 그 실내의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용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도 측에서는 유지 관리라든지 필터 교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하는 정봉구 크기나 이런 것들도 그 제품에 맞춰서 설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건물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요 바로 OA, EA 측 외기가 나오고 외기가 그리고 들어오고 외기가 실내 공기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배기에 대한 덕트 부위에 지금 그 단열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단열은 지금 40mm 정도의 두께로 해서 보온 단열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에어와 리턴 에어가 나오는 그 부위에는 각각의 흡음 덕트를 적용을 해서 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실내의 쾌적성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적용을 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그 시공 단계의 모든 설치가 끝나게 되면은 각각의 디퓨저마다 실제 계획된 풍량이 나오는지 그리고 소음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해당하는 풍량에 대한 TAB를 좀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각각의 숙박시설의 실내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러한 그 기술적인 내용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에 대한 요소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사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그 신경을 썼던 게 그 외피에 대한 구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보면 중단열 공법으로 쭉 다 끊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단열재가 또 들어갑니다. 하부 측에 단열로 해서 전체의 외피 라인은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요래수 환기 장치를 복도를 통해서 다 적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창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한 그러한 실내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창호 기술을 적용을 통해서 실내 제실자들이 충분히 에너지적인 측면을 좀 그 반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방 설비 공급 방식은 지금 보는 것처럼 펠릿 보일러를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좀 이 펠릿에 대한 연료 보급 방법을 좀 자동화 방법으로 해서 자동 공급 방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 문제가 좀 있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직접 운반해서 여기다가 이제 펠릿을 채워야 되는 그러한 좀 그 불편한 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사전 뭐 시공 전에서도 좀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동화 설비를 좀 구축을 해서 유지 관리가 좀 용이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동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붕에는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통해서 실제 뭐 필요로 하는 뭐 냉방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환기 장치에 대한 모든 전력 부하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뭐 투수성 포장이라든지 또 여기 탄소 발자국 운동이라든지 그래서 이 건물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생태적인 특성들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영월 에코 빌리지에 대한 건축적인 특성들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실제 저희가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많이 건축 설계랑 좀 협업이 되었었던 게 그러한 연료 방지에 대한 공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솔루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컨설팅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내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환기 장치의 기술, 그리고 적합한 창호에 대한 적용, 이런 것들이 좀 더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실제 건물에 적용됐을 때 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좀 최소화시켜서 건물에 대한 품질을 좀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축물을 친환경적인 측면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적인 측면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먼저 매피라인에 대한 설정, 그리고 연료 부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결 방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 부위별 성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환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환기는 기미를 포함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건물에 최적화된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월 에코 빌리지에 대한 기술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